성적대에 따라 어떤 학습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탐학습법 말씀드릴게요. 사회문화뿐만 아닙니다.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학생들 많죠. 그죠? 네,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. 지금 사탐 공부를 지난 겨울부터 한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신에 집중하고 뭐 국영수하고 하느냐고 사탐 미루다가 6평 치렀는데 30점대 초반 나왔어요. 뭐 중반 나왔어요. 그러니까 3등급, 4등급, 5등급 이런 거죠. 이런 상태인 친구들이 많습니다. 근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. 이건 안 한 거예요.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고 지금 이 친구들에게 1등급 자리는 더더욱이나 달성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. 왜냐하면 이미 확정적으로 1등급을 차지하고 있는데 4% 중에 제 어림짐작으로는 3%는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. 걔네들은 1등급 자리를 밀려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. 제가 보면. 얘가 1등급 안 맞으면 누가 1등급 받아.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. 현장에 보면. 근데 그런 애들이 거의 1등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. 이미. 근데 그러면 얘들은 그럼 뭐 2등급이나 3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냐? 아니라는 겁니다. 1등급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는데 할 게 많죠. 그러니까 당연히. 그동안 안 했으니 할 게 더 많을 겁니다. 근데 남들만큼 안 하고서 1등급 나올 방법은 없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 재수생들이 아니면 재학생들 중에서라도 겨울부터 개념도 돌리고 막 기출문제도 막 보기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해온 애들을 이기려면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하고 승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. 일단 개념 학습해라. 저 개념 한 바퀴 돌렸는데요. 뭘 어디서 한 바퀴 돌렸다는 건지, 뭘 어디서 돌아왔다는 건지. 개념은 한 바퀴 돌렸대요.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. 개념을 돌렸다는 얘기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무슨 어디 뭐 인강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 한번 완강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개념이 한 바퀴 돌린 게 아니죠. 그건 개념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제 기준으로는 개념 완성이 돼 있다는 것은 이미 40점대 초반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운 무슨 문제를 꼬아내지 않는 이상 어지간한 개념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이게 개념이 완성된 거잖아요. 개념 완성은 문제풀이랑 별개가 아닙니다. 개념 완성을 하고 그 확인을 위해서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다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송환해서 다시 이 문제의 보기들과 같이 비교 검토를 해봤을 것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. 이제 이게 온전히 안 돼 있는 거예요. 온전히 안 돼 있는 거. 그러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걸 해야 된다. 지금부터라도. 이걸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. 건너뛸 방법은 없고 이걸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해야 되겠죠. 최근 5개년이면 300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20문제, 9월 모의평가 20문제, 수능 20문제. 이렇게 해서 최근 5개년이면 60문제씩 300문제가 됩니다. 각 과목별로. 이게 족보예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원은 자기네들이 출제해왔던 기출문제의 변형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내지 EBS 연계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. 제가 장담합니다.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 그 파트에서는. 그럼 기출문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럼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어디 가서 이제 기출문제집 두툼한 걸 또 하나 사와요. 사와서 막 풉니다. 막 풀어가지고 이제 뒤에 정답 맞춰보고 이제 맞은 건 됐고 근데 틀린 거는 3번이 답이네. 4번이 답인 줄 알았는데 4번이 이래서 답이네. 끝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문제가 끝났다는 거죠. 그러면 이 300문제를 뭐 하루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식으로는 역시 공부가 아닌 거죠. 저는 현장에서 기출문제 애들 강의할 때 보기 한 줄 한 20분 걸려요. 보기 한 줄. 이게 왜 맞았고 여기서 수로를 이렇게 바꾸면 이게 왜 틀리게 되는지 제시문에 여기가 밑줄이 아니라 여기가 밑줄이었으면 이 보기가 맞냐 틀리냐. 이거를 막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가 막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문제를 각색을 해서 변형한 문제도 다시 한번 줘보고 그러니까 원형 기출문제랑 이거를 변형했을 때 나온 기출문제를 동시에 제공해서 아이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한다든가 기출문제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거거든요. 그거를. 근데 그거를 그래서 혹시 여기 2학년 학부모님들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학생들한테 기출문제 어설프게 손대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.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은 개념만 해도 돼요. 지금 기출문제 건드리면 애들이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더 열심히 안 한다니까요.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기출문제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오히려. 그래서 섣불리 기출문제를 건드리지 말고 3학년이라면 당연히 기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돼 있어야죠. 돼 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면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보기 하나하나를 정말 정밀하게 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.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에는 이제 이것을 변형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. 결론적으로 9월 모의평가까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.
30점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. 예. 그리고 5개년간의 기출문제.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집을 역시 9월 평가원까지 풀어야 돼요. 할 게 많죠, 이 친구들. 그리고 9평 이후에는 파이널 과정에서 변형 문제라든가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야 돼요. 지금 이 친구들한테는 딱 한 번의 사이클을 돌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. 다른 친구들은 이거를 2번, 3번은 했는데 얘들은 지금서부터 이거를 한 번 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싸움인 거죠. 예. 그리고 이런 친구들, 40점대, 이 친구들이 더 문제예요, 사실은. 예, 얘네들이 많죠. 지금 공감하시는 원님도 많을 것 같은데 맨날 40점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길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.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개념은 돼 있는 거예요. 예, 개념은 어느 정도 온전히 다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는 다 맞추는 거죠. 다 맞추는 건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이 친구들이야말로 바로 여름부터는 좀 심화된 플랜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물론 개념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기출 문제, EBS 원형 문제와 변형 예상 문제를 동시에 제공받아서 좀 강의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송환해서 검토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알고 있던 개념 중에 5개념은 없는지 예. 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원래 내용은 그게 아닌데 개념 공부한 지 좀 시간이 오래되잖아요. 그 머릿속에서 변형이 일어나요. 예, 그래서 이게 베버가 한 말이 그게 아닌데 이 머릿속에 마르크스가 한 말과 베버가 한 말이 거꾸로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계속 문제 풀다가 운 좋게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운이 나쁜 거로 하는 게 좋겠네요. 운이 나쁘게도 자기가 잘못 세가고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안 나왔던 거예요, 그동안.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그게 수능에 퍽 나오면 그걸로 한 방에 가는 거예요.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개념이 정확한 것이 맞는지를 자꾸 이게 맞춰봐야 돼요. 예. 그 문제, 개념의 양이 아무리 적어도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온전하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각색한 대로 들어와 있어요. 되게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편집이 일어나는 거죠.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쉽게 도식화시켜서 암기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 그 자체로 복잡한 그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쪽은 O, 이쪽은 X 뭐 이렇게 마르크스, 베버 이렇게 뚝 잘라놓고서는 얘가 X면 얘는 뭐 O야 이런 식이죠.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.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둘 다 예스인데 어떤 영역에서는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건데 그걸 너무 구체적이고 단순화시킨 표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죠. 그런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변형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그걸 점검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. 자기 오류를. 그리고 이제 단기 특강 같은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도표통계 특강이라든가 뭐 지도 특강이라든가 역사 영역에서 뭐 세기의 특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. 방학 동안에 한번 3번, 4번 안에 끝내는 그 포인트. 자기가 약점이 있는 부분만 케어를 하는 수업. 이런 수업만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. 파이널은 똑같아요. 아까 그 친구들하고. 그러니까 9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일정이 다 같습니다. 같은데 이제 9월 모의평가를 치르러 가는 그 단기 일정, 한 2달 동안의 일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.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. 이 점을 좀 해주시고 정리하자면 9평 전까지 개념의 심화 2, 3 해독이 완료가 될 수 있어야 된다. 이 친구들은. 그리고 단기 취약단은 극복 기간을 꼭 설정을 해라. 예를 들면 2주면 2주, 3주면 3주. 그 자기가 약한 부분만 딱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그런 기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. 역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는 문제로서만, 그 문제집으로서만.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 요약도 돼 있고 한데요.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. 문제만 풀어보고 질문 답변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9평 이후 파이널 과정에서는 역시 변형 문제, 실전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풀이를 하면서 완료를 하는 이런 방식이죠.